이제 웨이더 피스증이 있으면 정상적인 한쪽 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청각 중추신경 기능, 그 기능이 발달되는가. 다시 말해서 소리가 이제 귀를 통해서 들어오면은 뇌에 접수가 되죠. 거기서 이제 이 말이 무슨 뜻인가 의미를 판단하는 뇌가 이제 그 있죠. 그것이 이제 작동이 돼서 무슨 소리인지를 분별을 하는데, 그것이 과연 한쪽만 정상인 경우에, 또 웨이더 폐쇄증은 전음성 난청이기 때문에 중추신경의 그 청각센터는 정상적으로 발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의학적인 통념입니다. 저도 사실은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중추신경센터는 뇌 쪽은 발달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반대쪽 정상인 소리가 들어오기도 하고 그 폐쇄가 있는 쪽에서 소리가 안 들어와도 자기 목소리를 듣기 때문에 그 소리를 듣게 되면은 중추신경은 뇌에서 청각센터는 자극을 받으니까 발달이 될 거다 이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인이 돼서 또 이제 나이가 좀 많은, 그러니까 뭐 40대, 50대, 또 60대 된 분들이 이제 웨이더 폐쇄증 갖고 있는 분들이 저한테 와서 청력이 떨어져서 이제 뭐 검사를 받는데 이상하게 그 어음 분별력이 너무 나쁜 거예요. 청력에 비해서. 근데 원래는 소리를 좀 크게 주면 웨이더 폐쇄증이 있으면 귓구멍이 막히면은 한 40dB 정도로 소리가 차단이 되기 때문에 극복할 수 있는 40dB를 소리를 더 주면 그러면 거기를 통과하기 때문에 그 통과된 소리는 건강한 달팽이관과 신경을 통해서 뇌로 전달이 되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웨이더 폐쇄증이 있는 아이들이 한 청력이 한 60dB라 그러면은 90이나 100dB 정도 소리를 주면은 정상으로 들어야 돼요. 정상 아이가 40dB 정도, 50dB 정도 소리를 듣는 거거든요. 근데 너무 점수가 낮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연구를 했냐면 일직성 선천성 웨이더 폐쇄증 갖고 있는 아이들한테 어음 분별력을 검사를 했어요. 그거는 이제 한 글자 단어를 한 25개 정도 불러줍니다. 다시 말해서 뭐 별, 달, 해 이런 그 이름절 한 글자 단어를 불러주고 또박또박 큰 소리로 불러줍니다. 잘 들리게. 그런 다음에 몇 개를 맞추나 이렇게 본 겁니다. 양쪽 일직성이니까 한쪽은 정상이고 한쪽은 폐쇄증이 있죠. 정상 쪽에는 작은 소리로 들려주고 웨이더 폐쇄증이 있는 경우는 폐쇄증이 있어서 못 듣는 것만큼 더 큰 소리를 줘서 소리를 듣게 합니다. 그러면 두 개가 차이가 없어야 된다는 거고, 두 번째는 후천성 전음성 난청 환자들이 있어요. 그 환자들과 똑같이 그러니까 웨이더 폐쇄증과 같이 전음성 난청이거든요. 차이가 있는가? 그 다음에 수술을 받고 청력이 회복이 됐어요. 그러면 수술 전에 좀 안 좋았던 어음 분별력이 과연 수술 후에는 올라갈 수 있는가? 이거를 이제 검사를 했습니다. 복잡한 데이터인데 결과만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 자, 정상귀가 보면은 그건 쉬운 문제니까 99점이 나왔어요. 정상 쪽은 99점인데 웨이더 폐쇄증이 있는 쪽은 80점밖에 안 나왔어요. 소리를 굉장히 크게 준 거거든요. 같은 사람에서 웨이더 폐쇄증이 있는 경우는 어음 분별력이 아무리 소리를 크게 줘서 소리를 듣게 해줘도 어음 분별력이 나쁘다. 그 얘기는 이 중추센터가, 청각센터가 발달이 불완전한 거죠. 그걸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후천성 이 전음성 난청. 그런 경우는 94점이 나와요. 그런데 웨이더 폐쇄증 경우는 80점밖에 안 나옵니다. 이 얘기는 뭐냐? 전음성 난청인 경우는 당연히 안쪽에 있는 그 내부, 그러니까 신경이나 청각세포, 그 다음에 중추신경 계통은 발달이 잘 됐을 것이다. 근데 이제 후천성인 경우는 소리를 듣다가 중도에 이제 그 전음성 난청이 생겼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당연히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점수가 나오는데, 왜 선천성인 경우는 전음성 난청인데 왜 저것이 저렇게 점수가 나쁜가? 자기 음성을 듣고 만약에 그것이 발달을 했다 그러면 당연히 지금 점수가 좋게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소리라고 하는 것이 말소리가 있고요, 언어가 있죠. 그 다음에 음악적인 소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잡음이 있죠. 언어와 그리고 음악 같은 소리는 소리가 갖고 있는 주파수와 그 다음에 소리 자체가 갖고 있는 그런 음색이라고 그러는데, 다양한 음악적인 소리의 여러 가지 그 요소들을 아주 표준화된 그런 요소들을 갖고 있는 물리적인 에너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소리 에너지라고 하는 것들이 언어와 음악에 대한 거와 이런 것들이 그냥 막 들쑥날쑥 제멋대로 돼 있는 노이즈라 그러죠. 그런 소음과 이제 구별이 됩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소리를 듣고 청각센터가 발달되는 거는 반드시 이렇게 표준화되어 있는 물리적인 에너지가 자극을 줘야 돼요. 그러니까 말, 언어, 소리와 그 다음에 음악 소리 같은 거죠. 그래서 아기들 같은 경우에 장난감 같은 거에 전부 음악 같은 거 들려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지 않고 그냥 막 노이즈,
일반적인 막 소음만 막 그냥 아이한테 들려주고 그것도 소리이기 때문에 자극을 주기 때문에 청각센터가 발달된다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어린아이가 자기 음성이라고 하는 게 뭐겠습니까? 어린아이는 그냥 소리 지르고 그냥 막 울고 하는 그런 노이즈들이죠. 이런 것들은 언어적인 음성 신호도 아니고 그리고 음악 신호도 아닙니다. 이런 신호들을 못 받기 때문에 아이가 4살, 5살, 6살 된 아이들이 자기 음성을 어느 정도 정형화된 그런 표준화된 그 소리 자극을 받을 때는 이미 성장이 되면서 아이가 발음이 정확해지고 그렇게 됐을 때 가능한 거죠. 자, 그러니까 뭐 전문가들이 저도 마찬가지로 그걸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아이들이 울고 뭐 밥 먹고 뭐 막 그냥 막 고함치는 그런 소리들이 그런 소리들이 과연 아이의 언어 발달과 이런 청각센터를 발달을 시키겠느냐? 결국 그거는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결과들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런 것들은 아직 의학적으로 어떤 사람도 이런 것들을 증명해내지 못했어요. 저희가 이제 이런 데이터들이 지금 굉장히 많은 연구하기 굉장히 어려운 데이터들입니다. 근데 이제 많은 그 환자들을 보면서 제가 이런 그 굉장히 중요한 결과를 갖게 됐고, 그래서 일찍 수술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이거 마찬가지로 연령이 증가하면서 어음 분별력이 점차적으로 나이가 들면서 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수술하고 좋아진 케이스들을 봤죠. 좋아진 케이스들을 봤더니 일찍 수술해서 10세 전에 수술을 했던 경우와 10세 이후에 수술했던 경우를 비교해 봤더니 10세 전에 수술했던 경우는 수술을 하고서 90점 이상 다 올라가는데 10세 이후에 수술한 경우는 시간이 지나도 80점대밖에 안 되더라. 이것을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결론을 보면은 일찍 수술해서 교정을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나이가 들어서 개선을 해주면은 청력은 좋아졌지만 어음 분별력은 좋아지지 않는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일찍 수술하는 거에 대한 그런 부정적인 견해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술해 보니까 수술 결과는 뭐 나이가 들어서 할 때랑 똑같고, 그리고 이런 그 청력 개선과 어음 분별력 개선에 굉장히 중요한 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이가 수술을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나이가 되면은 이거는 일찍 개방 수술을 해주는 것이 저희가 생각했던 그것이 맞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